네, 자 오늘 저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코스피는 좀 오르고 코스닥은 좀 빠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그 이재명 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개연 수혜주 중에서 세종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제 개헌으로 갈 거다. 내각제, 그죠? 네, 내각제, 개헌 이쪽으로 갈 건데, 요 수혜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종목도 얘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종목을 제가 언급 안 해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떤 이 급등, 개헌 수혜주들의 급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올랐는데, 지수는 올랐는데, 테마주들은 뭐 별로 없었어요. 그냥 농심 같은 이제 먹는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으니까 그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네, 0.7% 상승 마감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그 저기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잠깐만요. 네. 코스닥 쪽에 있는 대형주들이 좀 하락이 좀 셌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체크하시라고 했던 게 그 코스피 쪽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움직임이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오늘은 소형주가 중심이 아니라 대형주 중심이었어요. 자, 보면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는 0.7% 올랐는데 코스피 대형주가 0.76%. 그러니까 지수랑 대형주랑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중형주는 0.5% 올랐고 소형주는 그냥 보합해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정말 소형주나 테마주들은 오늘 재미가 없었어요. 이재명 테마주가 좀 오른 게 있긴 한데 뭐 몇 종목 안 되고요. 그냥 그랬어.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늘 또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5%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금양이죠. 금양. 요거 뭐 지금 뭐 난리 났죠, 그죠? 2차 전지.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금양을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이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금양 이사 출신의 그 배터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분을 비판한 적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사람 인신공격하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 금양이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이 2차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본격적으로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막 올리더라고요. 참 되게 저는 이게 되게 그때 불편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때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나락으로 갔네요, 그죠? 2년 전에 그때 2차전지 고점 찍어서만 난리찍을 때가 23년도 여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한 19만 4천 원까지 갔었네요. 19만 4천 원, 거의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는데 오늘 종가가 13,000원입니다. 그럼 뭐 조금만 더 떨어지면 뭐 20분의 1토가 나겠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끝나네요, 그죠? 관리 종목 됐고 코스피 200에서도 퇴출됐고 유보율은 뭐 181로 되어 있는데 부채율은 1285%. 누가 보면 보험회사인 줄 알겠어요. 보험회사는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갖고 장사하는 게 보험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는 부채율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2차 전지는 당분간 할 생각들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언급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게 자꾸 이제 길어지니까
1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대선주하고 트럼프 수혜주에 이제 온통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인내에 좀 한계심을 느낀다고, 인내의 한계를 좀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인내심의 한계? 그래서 요즘에 은근히 많이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1월달 대비 한 2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뭐 2달밖에 안 되는 그 인내심 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리면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것도 못 견디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좀 편하게 앞으로 남은 인생 수십 년을 편하게 사시려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한두 달도 못 견뎌요. 네, 그거는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분들이 찔린다는 거지.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3월 6일인데 뭐 그럼 1월 6일도 아니고 대선주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안 갔냐면 구정 때쯤부터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한 20일 정도부터 안 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한 달 반밖에 안 됐어. 근데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힘들어해요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대선주가 원래 그래요. 갈 때는 막 엄청 시원시원하게 가는데 안 갈 때는 진짜 무슨 진짜 답답합니다. 안 갈 때는. 네, 원래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인내심이 요즘에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전문가 한 게 15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근데 15년 전에 전문가 할 때 하고요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사람들 인내심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인내심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어요. 화도 잘 내고요. 주변 사람들 보면 좀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화도 잘 내고 인내심도 없고 굉장히 좀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그냥 3개월 기다리는 거는 기본이었거든요. 3개월이 뭐야? 한 2, 3년씩 들고 가는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3일을 못 들고 가요. 왜 그러겠어요? 세상이 좀 뭔가 좀 빨라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지금 조바심이 되게 큰 것 같아. 네.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이 종목 좀 내려놓읍시다. 꼴보기 싫다 이거. 사람들 상태가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죠. 사람들의 이제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매수 매도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매수 매도할 때 잘 참고하시라고. 아셨죠? 네. 며칠 전에 그 기사도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단타를 많이 친다고. 과거에 비해서 단타가 엄청 늘어났어요. 초단타. 하루를 못 넘기는 매매가 엄청 많대잖아. 그죠? 네.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움직임 테마주들이 특별하게 없어요. 지수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지수 얘기는. 그리고 이제 주식 테마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갔어요. 뭐냐면 농심. 뜬금없이 왜 농심인가요? 대형주들이 이제 올라갈 게 어쩌다 올라가니까 뭐 하는 거냐면 바닥에서 낙폭과대가 심한 그 대형주 업종을 올리는 거예요. 농심 10% 급등. 왜 올랐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 이제 라면이랑 뭐 이런 가격 인상한대요. 거래도 터지고 급등했죠. 그래서 뭐 이제 오뚜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다른 이제 먹는 거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뚜기. 그냥 크게 보시면 대형주 순환매 도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걸로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는 오늘 딱히 특별한 건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요즘에 조용히 있고 대형주도 넘어갈게요. 대신에 신고가 많이 나와서 잘 가고 있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 왜? LS 일렉트릭 하루에 12% 빠지죠. 저 이 회사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개별주보다 급등락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셨다가 심장에 물이 오실 수 있어요.
예, 이래요. 조심하시라고. 대형주가 요즘에 대형주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성격이 되게 급해졌다고. 요즘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돼요. 낯선 거 자꾸 하지 마세요. 낯선 거. 네. 저는 그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얘기 다음에 합시다. 요건 다음에 다른 주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성격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식할 때 이제 도움될 만한 얘기인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오늘 개연수혜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저희도 원래 우리 방에 그 개연 관련주가 한 2개 이상 있어요. 2개 다 오늘 급등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급등을 했어요. 개연 수혜주가 오늘 왜 급등을 했느냐. 일단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답니다. 벌써 대통령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늦게.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어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이재명 씨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지난주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벌써 일주일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비공개 확대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 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현황 파악을 당부했다. 지난주 금요일께 왜 이제서 얘기 나오지? 좀 그렇죠? 눈치를 채시라고요. 네. 슬슬 흘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 그죠? 네. 이해로. 그래서 원래 우리 방에 종목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겸사겸사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회원도 갖고 있는 걸로. 근데 이게 그 종목이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자, 아침에 제가 그 종목을 추천할 때 8시 50분 넘어서 추천했는데, 그때 추천할 때는 동시호가에서 플러스 1%일 때, 9시 이전이니까 동시호가잖아요. 플러스 1%일 때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천 나가고 나서 봤더니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회원들이 사는데 무리가 없겠지. 근데 웬걸 유라테크나 뭐 프롬파스트 이런 애들 보니까 10% 이상에서 시작을 했어. 갑자기 9시 돼가지고 갑자기 확 오르더라고.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흔들어 놓은 거지 뭐. 자, 오늘 이 얘기 좀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왜 우리 회원들이 좀 갖고 있으니까. 자, 종목이 뭔지만 공개 안 하면 되잖아, 그죠? 네. 세종시 이전 추진이라고 해요.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개헌수혜주라고 하냐면 개헌, 헌법을 고친다는 게 개헌이잖아요. 네. 개헌수혜주라고 하면 무조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세종시 관련주예요. 세종시 관련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종시 인근의 땅이, 세종시가 그 조치원이잖아요. 그죠? 조치원. 옛날 조치원은. 네. 그 근처, 지금 거기가 이제 세종시가 된 건데, 거기에 땅이 있거나 거기에 본사가 있거나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면 청주, 세종시 옆에 청주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회사들도 좀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세종시 관련주라고 하면 옛날부터 4대장이 있거든요. 4대장. 누구냐면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영보화학입니다. 요 4개예요. 얘네들이 오늘 아침에 다 급등을 했었거든. 근데 끝날 때는 다 약간 다르게 끝났어요. 약간 다르게. 자, 보면 유라테크하고 이제 프롬파스트가 이게 차트를 만들어 놨었어요. 오늘 급등하기 전에 모습을 잘 보시면 12월 3일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한동훈이 배신을 때리고 생 난리를 지겼죠. 그래서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국회에 이제 탄핵은 통과되게끔. 그래서 그 당시에 쭉 끌어올리면서 끝납니다.
근데 거래가 터지는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추가 급등 없이 그냥 계속 횡보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눌림목이죠. 거래 하나도 없죠. 눌림목인 거예요. 유랄테크. 유랄테크가 세종시 관련주로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14년 전 여기서부터 유라테크가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급등했던 그 후로도 급등했던 흔적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세종시 이슈로 급등했던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 거래 터지면서 급등했다는 얘기는 테마주로 급등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걸로 갔었어요. 그리고 프롬파스트,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데, 여기도 보면 막 쭉 이게 3-4배 이상 급등한 주식이에요. 그때 여기도 보면 이때부터 다 세종시로 간 거예요. 아닌 경우가 섞여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세종시입니다. 처음에는 세종시 관련주로 갔고요. 그 다음에는 개연 수혜주로 이름을 바꿔서 간 거죠. 근데 그게 그거예요. 네. 세종시로 뭐 국회를 이전하네 만에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세종시로 국회 이전하지 말고 국회를 저기 어디 신안, 전라도 신안에 뭐 선 많잖아. 거기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저 인간들 그냥 다. 네? 못 나오게 그냥. 국회의원들이요. 네. 이게 대표적인 거고, 대주산업. 여기 보시면 급등했던 흔적들이 있죠. 14년 전, 15년 전에, 13년, 14년 전에, 그죠? 네. 2012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갔으니까. 이게 다 그거예요. 거의 대부분. 오늘 보면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차트를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게 프롬파스트하고 유라테크예요. 아까 유라테크 보셨고, 프롬파스트를 보면은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 놨죠. 올려놓고 뒤에 거래가 안 터진 상태에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저번에 왜 한 2주 됐나요? 삼각수렴형 강의해드렸죠? 네. 딱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속였어. 뭘 속였냐면, 잘 보세요. 이게 나온다니까, 이런 게. 사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시면은 물려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곧 급등할 것처럼 하다가 2월 말에 여기를 깨트렸어요. 거래를 약간 실어서 깨트리더라고요. 세력이 나간 것처럼 깨트려 놓더니 깨졌을 때는 심각해요. 이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날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9%까지 급락을 하더라고요. 장중에. 근데 거래가 보이면서 속인 거예요. 나가 이러면서. 다시 올라왔죠? 올라오더니 양봉 나왔어요. 11%짜리. 끝날 땐 9%지만. 근데 딱히 호재도 없었어. 지난주 금요일이죠?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8% 빼더라고, 장중에. 근데 거래가 없죠. 자꾸 터는 거예요. 나가 이러면서. 이불에 붙은 무슨 진드기 털듯이. 네. 오늘 뽑은 거예요. 오늘. 근데 13% 급등 출발했는데 바로 내려버리더라고요. 혼자서 쭉 끌어내리더니 또 거래는 또 억수로 많이 터졌어. 원래 이런 캔들에서는 거래가 이렇게 안 터지거든요. 사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사지 마시라고. 물려요. 되게 못된 애거든요. 못돼 먹었잖아요. 하는 게. 근데 유라테크는 시초가 대비 10%도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거래가 터졌지. 대량 거래는 아니고 적당히. 만들어 놓고 이제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주산업은 바닥에서 조용히, 여기 상대적으로 거래가 별로 없죠. 왜냐면 12월 달에 많이 못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가 안 실렸었어요. 대신에 얘는 이제 2월 말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이틀 올라왔었어요. 왜 올라왔냐면 대주산업은 세종시 관련주도 돼요. 그래서 개연수혜주도 되는데 사료주거든요. 사료니까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트럼프 아저씨가 시진핑한테 관세 때리니까 시진핑이 보복한다고 뭐 니들 콩 안 사 먹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추가로 세종시로 또 움직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얘는 재료가 두 개 섞여 있어요. 근데 영보학이 이게 웃긴 거예요. 얘는 그냥 알아서 자기 혼자 여기까지 올라가죠. 자기 혼자. 그래서 좀 독특한 건데 앞에 있는 매물대를 이미 다 돌파를 하고 올라가 있어요. 약간 별종이지. 약간 별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케이스. 잘 보시면은 거래도 별로 없이 올라가죠. 좀 특이하죠? 여러 가지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잠깐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샀거나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소형주라고 해도.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기관이 최근 들어서 좀 사요. 연달아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올라갑니다. 공부사는 알아두시고, 그죠? 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움직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걸 보셔야 돼. 이것도 뭐 사지는 마세요. 무료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네. 신신제약. 웬 신신제약? 이거 파스 만드는 회사 아닌가? 맞아요? 네. 얘도 세종시.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12월 달에 한번 들었다 놨긴 했어요. 조용하죠. 신신제약. 신신제약 본사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미 떠 있는 거 그런 관심 갖지 마시고. 파스로 유명한 회사잖아. 그죠? 네. 요게요. 잠깐만. 신신제약, 네, 주소, 본사 주소겠죠? 세종시 소정면 소정산단 동로 9 여기가 주소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싸잖아. 바닥에. 그죠? 네. 얘네들이 이 당시 왜 움직였을까요? 세종시. 그죠? 네. 아무도 좋아하죠. 세종시 관련주 은근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요렇게 갈려요. 그러면 이제 개연수혜주가 오늘 급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마은혁도 얘기해드리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 뭐 이슈도 얘기해드리고 막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막 얘기를 막 해드렸죠 어제.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부분 쓰레기인 거 아시죠? 그죠? 네.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달과 사리사욕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다들 인정하시잖아. 근데 이 정치인들, 이 더러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개헌을 하자고 그래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기 위해서 개헌을 하지. 그게 제일 개소리거든요. 왜? 대통령이 제왕적인데 저렇게 그냥 오동 같은 그 등신한테 끌려가서 지금 구속돼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제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헛소리인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되는데 하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비판을 하니까 이런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개소리인 거죠. 개소리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꾸 정치인들이 자꾸 개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들의 속마음은 매각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매각제가 뭔지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신 분들에서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일본처럼 독일처럼 매각제를 하는 거예요. 매각제. 그러니까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거기서 다수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총리가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뭐 네타냐후 총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대통령이 있어요. 독일에도 뭐 숄츠인가? 그 사람 총리 있죠? 거기 대통령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 총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내각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대통령 될 자신은 없는데
두고두고 해먹을 수 있는 거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정당에서 장관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총리도 돌아가면서 총리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두루두루 요직도 해먹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내각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 세습이 돼요. 일본에 보면 뭐 정치 명문가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명문가지 그냥 해먹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냥. 네. 내각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놈들이. 근데 여기다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이 정치인들의 목적은 내각제예요. 그러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니까 개헌을 하자 이거지. 근데 대통령이 2월 25일인가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 뭐 87 체제를 없애자, 뭐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살짝 했거든요. 예. 그 얘기를 딱 하면서부터 이게 분위기가 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인들의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평생 직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4년마다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뭐 도지사를 하건 시장을 하건 국회의원을 하건 4년만 얼마나 귀찮겠어. 예? 판검사처럼 그냥 20년 30년 잘리지도 않고 계속 해먹고 싶은데, 특히 판사처럼 판사는 안 잘립니다. 거의 안 잘려요. 예. 근데 정치인은 4년마다 바뀌거든. 응? 국민들한테 가서 마음에도 없는데 맨날 고개 숙여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막 요거 다 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귀찮겠어. 그 높으신 양반들이. 그죠? 네. 이게 내각제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영원히 해먹으려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 인간들은 계속해서 개헌을 하자고 요구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탄핵이 돼도 탄핵이 안 돼도. 탄핵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난리지길걸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러셨잖아요. 개헌하겠다고. 임기 다 채우시려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더 난리지길, 대통령을 더 덜덜덜 볶을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뭐 여당, 야당, 정치인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곧 죽을 날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 노예한 그 원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개헌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욕심 참 많죠, 그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진실을 말하고 그냥 은퇴를 해야 되는데 다 개헌하지, 다. 그래서 개헌수혜주 내각제 관련주들이 계속 갈 거다라고 한 달 전부터 미리 얘기를 다 해드린 겁니다. 왜? 저 더러운 정치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로 계속 국민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올 때까지 계속 속이려고 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 정치 방송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 계속 할까요? 개헌수혜주 계속 갈 거란 얘기입니다.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틀리잖아요. 차트만 보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차트만 갖고 얘기해도 한두 시간 때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저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차트는 본질이 아니거든. 이게 본질이지. 몸에 두드레기랑 염증이 나요. 그럼 왜 났는지를 알아야지 그 병을 확실하게 고치지 않겠어요? 차트는 그냥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드러나는 그걸 눈에 보여지는 거지. 차트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냐 이거죠. 왜 유라테크랑 프롬파스트가 12월 달에 급등해놓고 준비 다 해놓은 다음에 여태까지 안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죠? 왜 오늘은 가다 말았을까? 왜긴요? 얘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프롬파스트는 왜 그랬을까? 여기 엄청난 거 있잖아. 근데 여기에 비하면 또 거래가 더 터진 것도 아니야. 그죠? 땡겨서 보면 터진 거고. 네. 상대적이죠. 이런 거라고.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개헌수혜주들이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네.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는데 탄핵이 된다고 하면 탄핵이 안 돼도 탄핵이 되면 당연히 개헌 타령할 거고 조기 대선할 때 개헌하는 걸 늦추고 난리지길 거고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서 업무 복귀하죠. 아까 제가 뭐 흉내까지 내드렸잖아요. 아니 그때 개헌 임기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개헌도 얘기하셨고 빨리 나가요. 나가기 전에 개헌 좀 해놓고 나가. 우리 계속 해먹게. 이럴 거 아니에요. 들어보는 분들. 네. 계속. 네. 잘 참고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내각제로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네. 안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 국회의원들한테 나라를 그냥 떠넘겨주는 겁니다. 그냥. 말아먹으라고. 네. 지금도 이 지경인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여당 야당도 필요 없어요. 개판되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좀 움직였는데 요건 좀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동신건설이 이게 하루 종일 신경 쓰이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많이 나와요. 반대로 대통령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는데 주류 언론에서 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씨가 되게 여유 만만하게 하는데 여기 문화일보에서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0, 30대가 뽑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 1위 이재명 씨. 응답자의 42%가 이재명을 선택했다. 뭐 가장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별의별 여론조사 다 나오는 거라. 2위 김문수 15%, 한동훈 13%. 이러고 있네. 그죠? 근데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을 안 남았으니까.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사태 이걸 보세요. 동신건설 보면은 조만간 급등 나올 것 같죠? 그건 맞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와, 조만간 여기 앞에를 뚫고 신고가를 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봐도 아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구나라고 느껴진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강하게 상한가를 치면서 신고가를 내고 앞에만큼 이만큼 또 여기처럼 급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호재가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이게 급등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해야 돼요. 맞죠? 사람들이 다 급등 나올 거야 했는데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에휴 끝났어 못 가 이래야지 급등 나오거든요. 여기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점으로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령이 그렇게 누가 선포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야 되는 건데 차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도 안 팔아요. 왜? 더 갈 것 같거든. 여기서 산 사람도 안 팔아요. 오늘 산 사람도 안 팔겠다. 더 갈 것 같거든. 여기에서 물려서 끌려 내려왔다가 살짝 손해보고 있는 사람도 안 팔겠죠. 여기에서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20, 30% 손해보고 있는데도 안 팔겠죠. 왜? 조만간 갈 것 같거든. 다 안 팔면 도대체 물량을 누가 내나? 누군가는 물량을 내놔야지 급등하거든요. 안 내놓는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차트가 너무 순해. 바보라도 돈 벌겠네요. 맞잖아요. 아무 데서나 샀어도 지금 5% 10% 수익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이지해요. 너무 쉬워. 근데 더 웃긴 건 오리엔트 정보. 얘는 더 이지해요. 이런 데서는 무서워서 이재명 관련주를 못 샀을 거예요. 응? 근데 뭐 들었다 놨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되게 쉽게 가요. 얘가 여기 오늘 신고가를 조금 냈거든요. 앞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살짝 돌파했어요. 살짝. 근데 전 이러다가 이제 맛이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얘는 더 웃긴 게 그때 약간 돌아서는 것 같다 그 얘기 해드렸죠, 그죠? 거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잖아요. 여기랑만 비교하지 마시고 고점 찍을 때 거래량이고 점이 풀렸을 때
거래가 되게 많아요. 세력이 만약에 여기서 매집을 한 거라면 요즘에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지지율 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가든가. 왜 빨리 안 가고 절름거리면서 가냐 이거예요.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 이재명 씨가 잘못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불안해 죽겠어요. 저는. 이러다가 이제 맛이 가는 걸 하도 많이 봤어. 그래서 여전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개만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일성건설도 10% 움직였는데요. 됐고 이거는 동신건설이 7% 오르긴 했는데 아직 여기 그때 얘기해드렸죠?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얘네 둘만 움직였다니까. 오리엔트 바이오 안 움직였어요. 에이텍 안 움직여. 차트는 올라갈 것까지 생겼죠? 얘도 안 움직였고 수산 INT 2%밖에 안 돼요. 가려면 같이 가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저도 계속 얘기하죠.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죠? 네. 저희 뭐 부모님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여쭤보겠죠. 아버님,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법조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법원 근처도 안 가보신 분이라. 네. 뭐 죄진구 전과도 없으시고 소송에도 말리신 적이 없어서 근처도 안 가보신 분들이라. 네. 물어볼 데가 없어요. 어설프게 아는 법조인한테 물어봐봤자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될 게 뉴스에는 대통령 탄핵을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다뤄요. 그 주류 언론에서 쓰레기 언론들 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다 쓰레기예요 지금. 뭐 특정 뭐 좌파 우파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다 쓰레기야. 주류 언론에서는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아까 세종시도 이재명 씨가 뭐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거의 대통령 될 것처럼. 네. 근데 정말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 같은 기대감이 그렇게 높다면 이재명 테마주를 비롯한 야당이지 왼쪽 정치인들의 종목들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이재명 관련주처럼 조만간 급등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양새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PM 풍년을 볼까요? 김동연 거죠? 이게 좋아 보이세요? 조용하죠. 근데 이거하고 구경제는 김경수 조용하죠. 그 다음에 누구야? 저번에 그 림종석 화인베스트 조용하죠. 조용하죠. 세 명 것만 보여드릴게요. 써니전자 이분은 야당인지 모르겠는데 빼고 일단은 안철수 씨는 저 여당에 있으니까 야당 관련주만 보여드릴게요. 안 헷갈리게. 조용하잖아. 그 다음에 유승민 배신의 원조. 네. 3.1기업공사로 조용하잖아. 오늘 1%밖에 안 올라갔어. 조용하잖아.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풀려나는 거 아니야? 탄핵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는 거 보면 요것만 보면 그죠?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왜 이재명 것만 가는 차트처럼 저렇게 해놨을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이재명 관련주만 가는 것처럼 해놨지?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게 뭐예요? 세력이 저거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나가는 걸 수도 있다고. 세력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걸로 판단을 하고 움직이면 더 갈 것처럼 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빠져나가지 않겠냐고. 딱 그 느낌이라니까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기각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 저녁에 여는 이제 주식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돈의 흐름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김동연이랑 뭐 김경수랑 임종석 관련주 다 끝난 건가요? 끝나긴 뭘 끝나요? 이쪽은 아니지.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구속이 취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재명 씨는 치명상을 입거든요. 그러면 김경수, 김동연 관련주가 안 가겠어요? 이재명 씨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그 사람들은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럼 날라가겠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계속 누구라 그래요? 뭐 김경수나 김동연 관련주 조심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종목이 좀 밖에서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라고 하지만 이재명 씨 것만 일단은 좀 조심하시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죠? 네. 그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방송 처음에 오늘 방송 초반에 얘기했지만 요즘에 1월 한 20일 정도부터 대선주가 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오늘 3월 6일이거든요. 2월 달엔 28일까지 밖에 없었죠. 예.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벌써 포기하고 종목 들고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개인들이 안 간다고. 평생을 앞으로 남으신 날이 뭐 3, 40년 남지 않으셨겠어요? 최소 요즘에 80까지 보통 사시니까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시려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선주도 한두 달 안 움직인다고 해서 끝났네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 벌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돈 벌 자격이 없는데 우연히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은 금방 사라지더군요. 돈을 벌기 전에 돈 벌 자격 있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되겠죠.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거의 못 기다리더라고요. 요즘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은요 쉽게 안 나가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듣겠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돈이 쉽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돈 벌었는데. 맞죠? 네.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대통령이 탄핵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쪽이건 저쪽이건 돈 벌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럼 제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셨으면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시는 겁니다. 왜? 제가 여기서 무방에서는 종목은 얘기 안 하지만 방향은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뭘 의심하지 마요? 저를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께서 잘 되실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또 마무리 또 잘 해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개원수혜주 잘 들고 계세요.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